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최희선 PD입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특별한 라이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등 소화기암 분야의 전문가, 권위자를 모시고 저희가 5회 동안 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황진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췌장암에 대해서 3회 이어가 주신 거에 이어서 담낭암과 담도암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또 저번 주에 나와주셨지만 한 번 네. 더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제가 세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췌장암 얘기를 이제 한 3시간에 걸쳐서 네. 해 드렸잖아요. 사실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또 말씀드릴 게 또 더 있고 한데 어떻든 다음에 혹시 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췌장암에 이어서 이제 그다음 이제 발생률 음. 순위 아마 이제 담도암, 담낭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또는 담도계암, 담도 쪽에 어떻든 뭐 거기서 생기는 암이다. 이제 이름들이 뭐 다양합니다. 담관암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이제 거기에 암에 대해서 아마 좀 다뤄볼 건데요. 뭐 아마 그 암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에 있어서 좀 많은 발전이 있어가지고 아마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발전된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해 주실 내용들이 많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안 그래도 딱 논문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아, 네, 네, 네. 살짝 보니까 리뷰 논문이던데 교수님께서 직접 써주신 아닙니다. 건가요? 이건 뭐 저기 외국의 저명한 이제 그 전문가 아주 뭐 석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네. 분들이 이제 단지 치료만 아니고 이제 담낭암이나 담도암 전체에 대한 최근의 연구 방향 또는 연구 결과 앞으로 이제 연구 트렌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으로 이제 썼던 오. 굉장히 전문가적인 의견이라서 저도 이제 몇 번을 읽어봤는데 또다시 이제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리마인드 차원에서 읽고 나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는데, 먼저 제가 이 담낭암과 담도암도 2시간 만에 다루기가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봐야 될까 고민을 네. 하던 차에 교수님께서 담낭암과 담도암이 사실은 같은 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같지는 않은데 네. 치료는 동일합니다. 아, 그래서 치료가 저희가 동일하군요. 굳이 이걸 나누지 않는 이유는 이제 치료 약제나 이런 치료 방침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굳이 음, 나누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담도는 이제 담즙이 나오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담도란 용어 자체가. 근데 이제 담즙을 만든다고 이제 오해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죠. 예를 들자면 우리 나무에 이제 가지가 많고 나무 잎도 많고 여름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기둥이 음, 있고 뿌리가 있고 이걸 이제 우리 담도 쪽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나무 잎하고 나무 가지가 있는 데가 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잎들이 이제 간세포라고 보면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서 그 나오는 길들이 다 하나하나가 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처음에 간내라고 해서 간 안에 나무 안에 있는 걸 간내담도라고 하고 여러 개가 있군요. 네,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뭐 보면 분지가 2분지, 3분지 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많고 걔들이 이제 모여져서 하나의 나무 기둥으로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총담관 또는 총담도 이런 이제 용어를 쓰고 그게 뿌리로 해서 이제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12장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요게 하나가 돼서 사실 그래서 이제 담도는 어쩌면 길이 흘러가는 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담도가 없다고 담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좀 이제 오해라고 보시고요. 네. 거기 옆에 풍선 같은 게 하나 달려 있는 게 담낭이라고 보시면 되고 담낭은 길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저장 장소가 되겠죠. 네. 담즙을 저장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담도랑 담낭이랑 간외담도랑 간내담도랑 이렇게 이제 용어를 좀 나누는데 이제 그 항암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치료는 유사하지만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나 이런 이제 좀 더 저희가 정밀하게 이 암들을 들여다 보니까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얘기, 뭐 유전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암들이 아니고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맞춰서 치료하자. 뭐 이런 이제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그 암들이 각각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유전자 이상의 특성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이제 취급해서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담도계암 또는 담낭 및 담도암 뭐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담도랑 담낭이랑 연결되는 그 왜 우리 그 과일 같은 거 보면 꼭지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담낭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암이 생기는 경우는 이게 담낭에서 생긴 건지 담도에서 생겨서 담낭으로 건너온 건지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런 이제 용어를 쓰기는 합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담낭과 담도가 어떤 장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그 둘 다 췌장암과 같이 발견하기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암이길래 이렇게 초기에 그쵸. 발견하기가 어려운 이게 건가요? 이제 초기 발견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은 거고 이제 뭐 국내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은 과거에 비하면은 이제 췌장암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2배 이상 생존율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담낭암도 사실은 오르기는 했어요. 물론 2배까지는 안 되지만 하지만 이제 5년 상대 생존율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징후가 참 처음부터 나오면 좋은데 그게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대변에 우리가 출혈, 이제 뭐 혈변 같은 게 있으면 당장 우리가 그렇죠. 궤장 눈으로 대신 해야 보이죠. 되겠다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뭐 또는 이제 이제 그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 폐암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담낭암이나 특히 이제 담낭암은 사실 이게 암이 커져도 증상이 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그러고 뭐 담석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 소화불량이 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검사를 자주 이렇게 추천하지도 않고 이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아마 이제 좀 신경을 덜 쓰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더디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담도암의 특성이라고 담도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나무 가지 같다고 그랬잖아요. 가지가 이제 얇은 가지부터 굵은 가지 형태로 이렇게 모여져서 마치 이제 그 남한강 뭐 북한강이 있고 한강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그 위에 줄기를 보면 굉장히 뭐 시냇물 같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관을 이렇게 한 겹으로 싸고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세포에서 암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생겨도 이게 이 큰 관이 막히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알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프고 황달이 또 생기고 뭐 네네네. 이러니까. 근데 작은 관이 막히고 아. 이러면 잘 증상이 없어요. 그 관이 이제 두꺼워지기 때문에 서서히 막히기도 하고 얘는 또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서 다른 데 또 이렇게 생기기도 가기도 합니다. 쉽겠네요. 쉽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군데 동시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담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어. 흘러가니까 하다 보면은 뭐 재수 없게 암세포가 그냥 다른 데 떡하니 생겨서 그냥 거기에서 둥지를 틀고 이제 암이 생기고 뭐 이런 형태니까 한 곳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군데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사실 암세포 자체를 이렇게 모아서 보면 덩어리는 작지만 얘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수술도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사실 어렵고 또 하나는 간내담도암의 특성 중에 하나가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담도암의 특성인데 어떤 애들은 우리 이제 이런 소위 우리가 암이라고 생각하는 덩어리, 암덩어리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덩어리 만드는 그런 형태의 암이 있는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담도 길을 따라서 길이 두꺼워지는 형태, 여러 군데 자라는 그런 형태도 있고 담낭암의 일부인데 담낭암은 안쪽으로 이렇게 그 산호같이 왜 이 산호나 이렇게 바다의 해초처럼 내부로 자라는 형태. 그러니까 담낭 내부로 네, 자라는 내부로 형태. 자라니까 아무래도 예후가 조금 아. 좋을 것 같죠. 네. 밖으로 근데 안 자라니까. 네네. 왠지 그것만 떼어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만 생각인데. 아니고 담낭을 같이 떼내야 되지만 네.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로 자라는
형태학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간내 담도암은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에 좀 더 많은데 빈도가 간내 담도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덩어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덩어리 자체가 간이 통증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간에 덩어리가 생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꼭 찾아서 검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저기 뭐 여러 가지 일도 바쁘고 하다 보면은 굳이 병원 가서 이렇게 검사하기가 조금 이제 어렵고 뭐 이런 경우는 되게 이래저래 해서 뭐 조기 진단이 어렵다. 또 하나는 조기 진단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혈액으로 아주 간편하게 사실 검사해서 알면 너무너무 너무 좋은데 좋죠. 그런 방법이 아직도 담도암은 없습니다. 아. 피 검사로 참 알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보통 조기 진단으로 발견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저희가 담낭암 같은 경우는 담석이 있고 뭐 어떤 염증이 생겨서 수술했더니 네. 거기 암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담석이 있다고 해서. 네, 담낭암은 담도는 네, 아니고요. 담낭암. 담낭암은 왜냐하면은 담낭 수술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조그맣게 이제 암이 시초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잘 된 겁니다. 그 그거는 미리 이제 발견한 거네요. 미리 발견이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발견해서 우리가 암 수술을 한다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해서 검사해 봤더니 아 여기에 조그마한 암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낭암의 일부는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경우는 물론 예후가 굉장히 좋죠. 네. 이 담낭은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거 말고 이제 이렇게 커지고 하다 보면 증상이 없는 경우는 좀 이제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담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에서 자라기도 하고 담도를 우리가 보통 간내 담도를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왼쪽, 오른쪽, 뒤쪽, 오른쪽, 앞쪽. 네. 세 덩어리로 나눈다 보시면 돼요. 근데 한 덩어리가 막혀도 증상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렵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일을 적어도 너무 잘하는군요, 간이. 왜냐하면 나머지 간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거기 생겼더라도 이게 중간에 합류되는 아까 저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나무로 치면은 줄기들이 큰 줄기가 한 두세 개가 합쳐져서 나무 기둥이 되는 그 위치. 네. 우리 보면은 로타리 같은 위치 있잖아요. 네. 그런 위치에 암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빨리 발견도 되지만 수술도 치료도 좀 까다롭겠죠. 딱 거기 모이는 지점. 한 곳에만 있으면 이렇게 한쪽을 떼면 간은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눈다면은 적어도 한 덩어리는 이제 수술해도 네. 크게 문제는 이제 나중에 네. 없는데 그 중간에 생기면 이제 그런 굉장히 문제가 골치 아파지겠네요. 딱 거기 생기면 네. 암이 작더라도 굉장히 아.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담도가 막히면 뭐 아마 이제 담도 암이나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담석도 마찬가지지만 흘러가는 그 장기나 흘러가는 기관이 막히게 되면 증상이 생깁니다. 아프기도 하고 열도 나고요. 그걸 이제 담도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시술도 해야 되고 네. 뭐 담즙 뭐 빼는 배액술도 받아야 되고 이제 다양한 시술들이 같이 이제 암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증상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다른 타암종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님께서 어쨌든 증상이 없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면 의심해야 된다라던가 이런 네. 소화가 안 되면 해야 이게 이제 된다거나. 그 뭐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 예전에 그 수학이나 이런 거 보면 수포자도 많으시죠. 네. 뭐 초등학교 때 필요 수학인가요? 조건 뭐 충분 조건 이런 거 충분 조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프면 담낭암 담도암 확률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담낭암 담도암 환자를 자세히 물어보면 언제 전부터 좀 불편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불편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런 병이 있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마치 어디가 뭐 등이 아프면 최장암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번 있어요. 하면 등에서 이렇게 짜르르한 굉장히 통증이 많은 있어요. 분들이 병원을 찾아가세요. 걱정하시죠. 대부분은 다 99.9%는 다 정상인데 그래서 이게 증상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암을 인제 암 환자를 저희가 보다 보면 자세히 이렇게 물어보고 뭐 "몇 달 전에 어땠나요?"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다 보면 예전에 쪼끔 예전과 좀 달리 뭐 음. "우측이 좀 불편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게 아프다고 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에 인제 해당되는 얘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그래서 뭐 불편하시면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신경 쓰이고 하면은 복부 초음파. 음. 초음파를 잘하시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꼭 굳이 큰 병원 안 가셔도 돼요. 주변에 초음파를 아주 잘하시는 의원에 계시는 음.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주변에 이렇게 여쭤보고 "어느 병원 가면 잘한다더라." 하는 병원에 가서 복부 초음파만 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얼마 안 돼요. 음. 부작용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혹시 증상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네. 게 다이어트 성공 기원님 댓글인데요. 간 수치가 좀 안 좋으면 혹시 이것도 의심을 아. 해 봐야 이제 간 되냐. 수치 중에서 단순한 우리 간 수치는 AST, ALT라고 해서 이제 그 수치 말고요. 네. 이제 감마 GT라고 하는데 요런 수치가 지방간이나 이럴 때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유독 음.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독. 유독. 네. 그게 보통은 중요한 한 거네요. 60 정도인데 되게 한 60 정도? 근데 그게 300, 어. 400 올라가는데 이제 그러면 뭐 그런 분 중에도 인제 물론 인제 해 보면 뭐 담도 이상이 있는 분은 많이 없지만 그게 점차 진행이 되면서 황달 수치도 올라간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담도가 막힐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수치가 감마 GT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검진 많이 해 보시면은 GGT라고 돼 있어요. 그 수치가 인제 가장 먼저 황달보다 더 먼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신 분들이 다 이거 내일 찾아와서 검사해 달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 인제 대부분은 다 지방간이나 이런 이제 아주 뭐 가벼운 이제 간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그중에 일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한 아직은 암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아직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하려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환자들이 고위험군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 우리가 담도 담낭암이 인제 1 년에 한 7,000-8,000 명이 인제 새로 발견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5,000,000 이렇게 물론 성인 한 3,000,000 이렇게 뭐 보면 그중에서 1 년에 7,000 명이면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을 다 검사할 수는 없어요. 그중에서 선별 음. 예를 들면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10년 이상 흡연자들은 해 폐 봐야 된다. 검사를 해라 1 년에 한 번. 이런 가이드라인이 인제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담도나 담낭암에 대해서는 아.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라라 님이 비슷한 질문 주셨는데요. 조기 발견 진단 어렵더라도 복부 초음파 그냥 제 일단은 얘기해 주셨어요. 추천은 초음파가 비교적 접근이 굉장히 쉽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음.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잘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보십니다. 네. 누가 잘 보시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가끔 이렇게 초음파로 발견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이제 일반 의원에서 이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역시 이게 그 시술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뭐 해서 보면은 이상을 발견해서 오는데 그중에 물론 일부가 인제 저희가 치료나 좀 더 정밀 검사를 해야 될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정 걱정이 되면은 1 년에 한번 복부 초음파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1 년에 한 번 복부 초음파 얘기해 주셨고요. 그 또 이제 걱정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감자탕 보글보글 님 질문과 연관이 될 것 네. 같은데요. 담석이에요. 이거는 네. 인제 아마 그 무슨 인제 인터넷에 이렇게 네. 검색을 해 맞아요, 보면 맞아요. 이제 담도하면 간디스토마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음. 알기로 제가 인제 학생 때는 꽤 간 인제 흡충, 간디스토마가 있으면 간 내 돌이 담도가. 생겨요. 네네. 간 돌. 안에 돌이 왜냐하면은 이게 간으로 가서 거기서 인제 살다가 죽고 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 아. 염증이 생기면 돌이 생겨요. 돌이 생기면 오랜 염증은 암으로 발전해가 염증과 암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뭐 좀 정밀 좀 어려운 용어로 하면은 신호 전달 체계. 암으로 발전하거나 염증으로 발전 전달 체계가 사실은 염증이나 만성 염증이나 암이나 큰 차이가 많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대개는
염증이 굉장히 오래된 경우는 암으로 발전한다. 뭐 예를 들자면 만성 간염이나 만성 간 병변증은 네. 간암의 위험 네, 문제죠. 맞아요. 네. 만성 위염이 아주 오래돼서 위축성 위염이 되면 또 위암의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만성 췌장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만성자가부터 염증. 그래서 민물고기에 예전에 이제 디스토마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질문하신 이제 그 분도 알고 계시고 모든 대부분이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거의 없다고 요즘은 거의 없는 것 요즘은 같아요. 거의 예전에는 없다. 진짜 네.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돌도 많이 생기고 암도 생기고. 근데 그게 이제 제 기억에 한 30년. 최근에는 간내 결석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전히 그 질환의 패턴이 바뀐 거예요. 네. 예전에는 아무래도 낚시 많이 하시고 민물고기 네. 많이 네, 네. 드시고 하셨으니까요. 네, 네. 네. 네, 요즘은 많이 없다 얘기해 주셨고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좀 찾아보면 뭐 담낭 유튜브 특히 유튜브에요. 네. 뭐 담낭 반드시 떼어내야 하는 경우. 아니면 네. 담도담석 있으면 담도염 발생률 10% 올라간다. 이런 썸네일 그러니까 이제 많아요.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논문을 가져왔지 이 논문도 제가 5년 전, 10년 전에도 대가들이 썼지만 그 논문을 읽지를 않거든요. 최근 작년 2023년. 건데 네. 만약에 한 1, 2년 있다가 나오면 얘는 안 보고 걔를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들은 보면은 뭐 2년 전, 뭐 1년 전, 5년 전 그것도 사실 본인이 연구해서 낸 게 아니고 다른 데 그렇죠. 발췌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어디서 나오는지 출처를 알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소위 이제 그 걱정이 돼서 찾아보시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너무 많이 이제 거기에 의존되게 하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들은 다 오래됐다. 그래서 이런 정보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췌장의 낭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인터넷 보면 다 3cm면 다 수술해야 된다. 요즘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의학이란 것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임상의학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가 다 발전하기 때문에 예전에 올라왔다 아무리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어디다가 댓글에 답변을 했더라도 그 답변이 지금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보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네, 그렇죠. 그건 뭐 현재로서는 잘못된 정보기 때문에 네. 그 최신의 어떤 정보를 봐야 돼. 그게 이제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의학 지식은 또 빠르게 네. 업데이트되고 요즘은 더 빠릅니다. 연구되니까요. 더 빠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예전에 저희가 알던 담낭과 담도에 담석이 있으면 암 위험이 높아진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요. 원인과 결과하고 관련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인과 네네네. 예를 들어서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 뭐 계란이 먼저 이런 거는 사실 뭐 하여튼 뭔가 네. 원인과 결과는 이제 선후 시간 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대부분의 연구는 어느 시점에서의 두 가지의 관련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낭의 결석이 100% 담낭암을 일으킨다 그러면 당연히 다 수술해야 되지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보니까 담낭암에 있는 사람들이 담석이 많더라. 그게 담석이 원인이 된 거냐? 담낭에 암이 생겼기 때문에 담석이 생겼느냐?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요즘은 이제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나 이런 그 연구 결과 이제 담석과 담낭암의 연구는 사실 과거에 많이 이루어졌지 요즘은 저도 그렇게 관심 분야가 아닌 이유가 네. 볼이 있고 증상이 있으면 수술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관심을 이게 저희가 기울일 만한 네. 이게 과거에는 관심을 네네. 기울였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담낭 수술할 때 배를 열었습니다. 오픈. 개복 수술을. 개복 수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 또 젊은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칼을 대서 수술하기가 너무나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의사들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어떻게든지 예방을 해보고. 끌고 가고 네네. 이런 연구가 됐다면 최근에는 뭐 구멍 하나 뚫어서 배꼽 뚫어가지고 그냥 수술하니까 뭐 미용에도 문제 없고 복강경 수술하고 뭐 이러니까
전혀 수술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 20년, 30년 전의 연구입니다. 그걸 알겠습니다. 하면은 네. 어떻든 그런 연구에 보면 담석의 그 사이즈가 클수록 맞아요. 암의 발생률이 아니고 관련도가 높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2.5나 3cm 이상 되면은 수술을 하라. 그 이유가 담낭암과 관련이 높더라.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어떻든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담석이 오래됐다는 뜻은 담낭의 염증이 굉장히 오래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담석이 한 1년에 1mm 정도 크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3cm면은 30년 있었다. 평균. 30년 동안 담석을 갖고 있으면 담낭 안에 여러 가지 염증도 있고 하니까 생길 수 있겠다. 더군다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러면 뭐 담낭 수술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교수님 아까 언뜻 얘기해 주시길 젊은 여성이 많이 걸린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 뭐 사실 암 얘기긴 한데 이제 담석증은 보통은 담낭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디 고여 있는 물하고요. 네. 어디라도 구멍이 있어서 흘러가는 물하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흘러가는 물하고 고여 있는 물하고 둘 중에 찌꺼기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진흙이나 이런 게 만약에 가라앉아서 돌처럼 바뀐다고 하면 어떤 쪽이 더 잘 바뀔 것 같아요? 고여 있는 쪽.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담낭의 기능은 담낭의 벽은 사실 근육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은 장기라서 짜기는 짜는데 뭐 그렇게 잘 짜고 우리 위장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든 식사가 들어오면 이제 십이장으로 들어오면 그 시그널을 받아서 얘가 수축을 하게 되고 담도의 아래쪽 아터 팽랩을 하는데 열립니다. 그럼 담즙이 여기 고여 있던 게 쭉 나가요. 그리고 또 다치면 다시 차이고요. 차이고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굶잖아요. 네. 그럼 담낭에 이제 고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연구도 과거에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식습관이 좀 네, 그래서 아마 때문인 그러지 않을까. 건가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성분들을 아니고 이제 보통 수술을 하거나 또는 이제 다이어트를 오래 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 담석 발유병률이 높다는 연구는 있어요. 네. 그 추정하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여성이라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많일 수도 있거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담석 얘기 또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상관관계다라고만 저희가 일단 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럼 뭐 예방하거나 혹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예 그냥 없는 상황인 건가요? 뭐 사실 이제 연구가 돼야 제가 제대로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쪽의 연구는 이제 과거의 연구 제외하고는 이제 많이 안 돼. 개인적인 생각은 네. 여기도 지금 질문이 계시던데 수술이 너무 힘들 상황이긴 이해는 됩니다. 사실은 이해는 네. 되지만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2박 3일 입원하기니까 입원하고 다음날 수술 다음날 퇴원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 간단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일상이 있는 분들이 일상을 접고 들어가서 수술하기가 좀 만만치 않잖아요. 또 외과 수술이라는 게 네, 일반인 네. 입장에선 굉장히 그렇기는 부담스럽습니다. 한데 이제 그렇게 저희는 사실 수술 그냥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하는데 이제 일반 이제 환자분들 굉장히 좀 크게 또 받아들이는 분들도 그쵸. 있더라고요. 경험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예방하거나 할 방법이 약들도 많이 드려요. 보면 이제 일부 병원에서나 저는 개인적으로 약을 선언하진 않지만 약을 많이 드리는데 약이 어떤 효용이 확실히 있으면은 드릴 텐데 그런 효용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안 됐고 최근에 보면 이제 위수술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 담낭의 어떻든 움직임이나 이런 게 위를 잘라내고 네네네. 하면 이제 흘러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담낭에 이제 담석이 생긴 최소가 좀 높다는 부분이 있어요. 또는 이제 우리 보면 비만 수술 같은 거 하면은 위절제 네, 수술 위절제 같은 거요? 하면은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주니까 예방이 되더라. 이런 거는 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최근의 연구는 없고 다 뭐 한 30년 전의 연구라서 그게 연구의 어떻든 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은 허술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꼭 필요한 경우는 사실은 큰 마음 먹고 수술하세요. 수술하면은 평생 담낭하면 안 걸립니다. 제가 말씀에 1년에 8,000명씩 담낭하면 아니겠네. 담낭하면 한 3,000명이나 이렇게 되지만 평생 그냥 담낭 절제하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수술해도 증상이 그렇게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술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필요할 때 그 너무 당연 걱정되는 당연하죠. 아니 네. 걱정만으로 아니고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 네. 뭐 증상이 있다든지 네. 담석이 아주 크다든지 네. 담낭벽이 좀 두꺼워져서 매년 뭐 봐야 된다. 용종이 크다든지 네. 뭔가 어떻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무조건 수술한 거 아니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이 그냥 그런 상황이 되면 되면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도 아, 그래도 네. 오히려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전이가 좀 잘 되나요? 이 담낭이나 담도암 같은 경우. 담낭암은 보통 이제 임파선 전이를 좀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은 담낭암 수술할 때는 이제 담낭 또는 담도 근처에 있는 임파선을 같이 절제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간으로 이제 침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간도 일부 절제하기도 하고 임파선인데 담도 쪽으로 임파선이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임파선을 그냥 이렇게 우리 박리라고 이제 벗겨내는 건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담도도 잘라내기도 해요, 같이. 왜냐하면 담도에 옆에 달려 있잖아요, 주머니가. 네. 여기에 이렇게 혹시 침범되면은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암 수술의 기본은 뭐 제가 이런 표현이 우리나라 이제 영어로 있지만은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그냥 안전거리 확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절제하지 괜히 그냥 살린다고 남겨놨다가 몸 안에 나중에 또 수술했는데 네. 암세포가 남아 있으면 낭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절제를 그렇게 담도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청자 질문 좀 받고 네, 또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수염 고래님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황달이 심하셔서 큰 병원에 갔더니 담도가 막혔다고 내시경 시술로 뚫고 또 여러 검사 끝에 췌장에 물혹이 발견되어서 PPPD 수술을 네.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담도암 3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항암 치료까지 한다면 생존율은 어느 정도고 또 몇 년 정도 사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3기면은 어떻든 뭐 임파선의 전이가 있을 것 같고 수술은 좀 큰 수술을 하셨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보통은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정보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뭐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는 보통은 아직까지는 이제 먹는 항암제만 유일하게 쓸 수가 있어 현재는 네. 인정받고 있는 게 이제 2주씩에서 8주 그러니까 3주씩 8주에서 이제 먹는 항암제인데 보통은 한 3, 4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 요 정도면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날이 좋은 날님께서는 복부 초음파 얼마에 한 번씩 검사하면 될까요? 해주셨는데 1년에 걱정되면 1년에 한 네, 번이라고 그냥 뭐 얘기해 초음파는 주셨어요. 사실 네. 그 부담이 별로 안 되는 검사라서요. 음. 사실은 뭐 꼭 1년에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좀 걱정이 되고 뭔가 좀 불편한데 CT도 조금 부담되고 하면은 초음파 정도 해보는데 뭐 1년에 성인에서 1년에 한 번 해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음파는. 네, 아직 어쨌든 권고사항은 그냥 없지만. 권고사항은 없지만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한 1, 2년에 한 번 특별히 초음파에서 깨끗했다 그러면 뭐 한 1,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해도 되고 보통 검진들 보통 2, 3년에 한 번. 왜냐면 위내시경을 저희 우리나라에 보면은 굉장히 챙겨 하시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맞아요. 젊은 분도 뭐 11군데에서 하고 조금 하니까 속 불편하면 그냥 어차피 위내시경 해야지. 하면은 뭐 금식하시니까 이제 네. 초음파 뭐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아직은 어떤 질환에서 간 질환 제외하고요. 간암 선별 검사 제외하고는 지금 추천하지는 않는데 초음파 정도 하시면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송파리님께서 담낭에 혹 있는 건 괜찮을까요? 아마도 용종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용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고 여러 가지 있고 여러 개가 작게 이제 있는 경우는 되게 양성으로 생각해서 요즘 1년마다 많이 추적 관찰하는데 이제 이 이유가 이제 정부에서 어떻든 1년마다 초음파 담낭 용종에서 초음파를 급여로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많이 없어서 많이들 하시는데 뭐 1년마다 하면서 이제 다른 장기도 같이 보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이제 물론 이제 커지고
다른 소견이 보인다면은 수술해야 되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바지락 술집님이 담낭 용종 한번 떼어내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데 담낭 용종이 대장 용종하고 오해를 하세요. 네, 대장 용종은 떼고 또 생기고 또 맞아요, 생기고 맞아요. 담낭 용종은 담낭을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담낭을 떼버려. 네, 그러니까 우리 대장 안 용종이라고 생겨요. 해서 네. 대장을 떼버리면 안 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이제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안 생긴다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2cm만 아마 충분히 수술해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담낭을 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불편함은 없을까요?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소화가 잘 이제 일시적으로 약간 왜냐하면 장기가 어떻든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통은 담낭에 이제 모여 있다가 식사와 함께 담즙이 나오는데 네. 이게 모여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담도가 좀 늘어납니다. 얘 모여 있을 우리 그게 없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담도가 늘어나면은 여기에 보면 관략근이 있어요. 요게 풀리면 쫙 그냥 내려가는 나옵니다. 거네요. 이게 네. 짜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늘어나고 하면 이게 좀 나오겠죠. 어떻든 뭐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술하고 한 몇 달 동안은 조금 설사도 하고 이런다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는 6개월, 1년 지나가면 다 일상생활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님께서 2020년도에 한 4년 정도 전에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하셔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만 먹으니까 살이 안 찌고 또 마른 체형인데 담낭 용종이 0.37cm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네. 용종은 사실 증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용종은 담낭 안에 붙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증상이 생기려면은 담석은 굴러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 안에 그 돌멩이가 있고 조그만 돌이 있고 뭐가 뽀드락지 좀 작은 풍선이 하나, 작은 이제 새끼 풍선이 하나 있다고 보면 얘는 달려 있다고 보면 얘는 풍선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돌을 움직이니까 움직일 때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거는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4년 지났는데 뭐 초음파 안 해보셨겠죠? 터지면 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담도암도 혹시 유전적인 네, 요인이 일부는 있을까요? 있습니다만 췌장암도 마찬가지고 어떻든 암은 일부는 유전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환경적으로 온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유전이 있으면 주변에 다 형제나 다 암이 많이 걸려야 되지만 그런 분들의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다 이제 환경에서 오신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초음파로도 췌장도 볼 수 있냐 네, 하시는데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부는 그래서 꼭 췌장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CT를 찍어야 되는 전체를 잘 보기 위해서 찍어봐야 되지만 그냥 한번 우리가 대략 한번 본다. 요거는 초음파도 이제 뭐 적절한 초음파 기계가 또 좋아야 되겠죠. 좀 이게 해상도가 좀 높은 기계나 이런 경우 있으면 이제 웬만큼 볼 수 있다. 예,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읽어주시긴 했는데요. 수술 말고 약은 없냐 네.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저희도 딜레마인데요. 일주일. 근데 이제 경색에 가는 지 아마 오래되시면 경색의 위험도가 좀 낮아지긴 한다고는 하는데, 약이 있는데 약은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약을 달라면 아마 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다가 여쭤보시면 아마 그 주치쌤이나 누가 아마 드릴 겁니다. 근데 약이 효과가 많이 있을지는 이제 오래 드셔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환자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네. 확실히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저희는 이제 이런 경중을 따져야 되겠죠. 네. 확실히 꼭 필요하다. 이건 두면은 다시 증상이 생기고 염증 생기고 만약에 담낭에 염증이 생기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그게 확실히 생길 것 같다. 뇌경색이 최근이 아니고 10년 전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잘 따져보면은 이거는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 이거는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이제 아무래도 판단은 이제 주치 선생님들이 오래 보셨으니까 아마 잘 판단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학제
이제 그 담석이나 이런 걸 위해서 다학제 진료하지 않지만 암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하고 거기서 좀 음. 좋은 의견이나 좋은 솔루션을 이제 환자한테 제공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질문도 받아주시고 담낭암, 담도암의 증상 같은 것들 그리고 네, 어떻게 네. 진단하는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정말 치료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네.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치료는 뭐 어떻든 다음 시간에 아마 구체적으로 좀 뭐 음.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담도암, 담낭보다 담도암의 특성 중에 길이 막힌다고 했잖아요. 담도 네. 길이. 그래서 길이 막히게 되면은 가려움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열이 나고 황달이 생기면서 뭐 심지어는 폐혈증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네, 이 길을 열어주는 시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음. 담도 배액술이라고 하는데 방법은 뭐 저희 같은 내시경 의사들이 내시경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영상의학과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어떻든 이제 담도 길을 열어주는 주는 게 염증이 다른 암들에서는 이제 그 폐암에서 일부가 아마 폐렴이 생길 수 있지만 제가 확실치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담도암은 어떻든 굉장히 담도염이 잘 생깁니다. 음. 제가 생각에는 어느 암보다 염증과 관련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성이 있네요. 요거는 네. 그 염증이 아니고요. 이거는 네. 이제 암이 생겨서 막혔을 때 생기는 이제 요거는 급성염증입니다. 제가 그렇군요.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암이 이미 있으신 있어서 분들에게 막혀서 생기는 염증, 요건 급성염증. 네. 아까 말씀드린 건 만성인데 이제 음. 그건 아니고요. 이제 급성염증은 실제로 아프고 열나고 황달 생기고 음. 세 가지 증상입니다. 담도염의 증상은 통증, 황달은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눈을 옆에 이제 뭐 가족들이나 보면 흰자가 좀 노랗게 된다. 보기 어려워요. 음.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소변을 보면 소변 색깔이 콜라 탄 것처럼 나옵니다. 그게 본인이 뭐 저기 비타민 먹어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색깔이 정말 콜라 같은 네, 색깔이요. 콜라 색깔로 나와요. 네. 그리고 열난다. 요게 3증상이에요. 네. 담도염에. 담도염의 물론 급성. 다 네. 제가 말씀드린 급성 담도염인데 네. 담도염증 요게 다 생기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지만 어떤 요런 증상은 진짜 병원에 당연히 와야 되는 증상이에요. 네네. 뭐 아프고 하니까 오시겠지만 네. 네. 네, 얘기해 주세요. 통증, 황달, 열이 있는 경우는 네. 암 때문에 생기는 급성 염증 네, 증상이다. 암은 보통은 이제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암으로 막히는 거는 서서히 막히기 때문에 네. 열이 나거나 초반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담석은 갑자기 막히기 때문에 열이 나고 아픈데 암은 천천히 막히기 때문에 그냥 황달만 생기는 경우가 있고 왠지 전체적으로 식욕 부진, 뭐 체중 좀 빠지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막히는 뭐 때문에 막히는 원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똑같은 황달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어려운 얘기라서 네. 이해가 잘 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그래도 세 가지만 기억하고 그 세 가지 증상 있을 때 병원 가야 된다. 좀. 아마 오실 겁니다. 뭐 네, 알겠습니다. 불편해 하셔가지고요. 네. 그 또 초반에 얼핏 주신 이야기가 담낭암과 담도암의 치료가 부위마다 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좀 네. 개괄적으로 간단하게만 좀 뭐 설명해 주실 수 개괄적으로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담낭은 어떻든 담낭이 담도 옆에 주머니 같이 달려 있는 데니까 우선은 가장 쉬운 건 그걸 절제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수술 위주로 말씀드리면 네. 담도는 이제 간 외담도 중에서도 원위부 어려운데요. 나무로 설명하면은 나무 뿌리와 기둥, 땅, 거기 생기는 암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원위부 담도암. 네. 이해되시죠? 네. 나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나무 잎이 있고 나무 기둥이 있고 뿌리로 땅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땅과 밑둥 아래 기둥과의 사이에 암이 생길 때 이걸 원위부 네. 담도암. 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간은 손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요 원위부 담도랑 이 담도는 췌장에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뭐 아이스케키나 이렇게 보면은 막대기가 딱 박혀 있어서 얘만 이렇게 수술할 수가 없어요. 얘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췌장이랑 담도는.
그래서 원위부 담도는 췌장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네. 얘를 수술하려면 췌장을 절제해야 되고 네. 췌장은 어디 박혀 있느냐? 12지장에 박혀 있습니다. 얘들이 다 하나예요. 한 덩어리. 얘기는 이제 장기 이름은 다 다른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생겼건 수술은 똑같습니다. 그게 아까 이제 PPPD든 이제 그런 형태로 수술하죠. 그게 절제를 절제를 해야 되는 거네요. 이제 12지장, 췌장의 두부, 머리, 네. 담도의 원위부 이렇게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근처에 어떤 종양이든 이렇게 수술합니다. 원위부는 이제 근위부 위쪽은 조금 복잡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간하고 좀 가까워요. 그리고 아까 특성을 말씀드리면 이게 담도를 따라서 여러 군데 자라기도 하고 이 표면으로 이렇게 우리 그 예전에 골목 같은 데 보면 주차가 이렇게 나열로 돼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자랍니다. 그 차가 양쪽으로 쭉 골목길 따라 네. 막히면 우리가 통행이 안 되지만은 한 줄로 이렇게 암세포가 자라면 통행은 되잖아요. 네, 통행은 네, 통행은 되는데 문제는 있잖아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오고 나면 지나가지 못하는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따라서 자라서 이제 그걸 간문부라 그래요. 간문부는 아까 간에서 세 가닥 나오는 큰 줄기와 나무 기둥이 합쳐지는 그 부위. 아까 로타리라고 설명드린 그 부위에 생기는 암을 간문부. 네, 간문부 담도암이라고 네. 합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근위부 담도암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유사한데 어떤 간문부 담도암은 결국은 간을 절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술은 큰 수술인데 암을 남겨놓고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수술을 크게 했는데 4시간 수술했는데 암이 남아있다. 이거 참 낭패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암은 적어도 다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담도가 저기 그 간문부라고 하면은 고기인데 조금만 올라가면은 간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조금만 진행이 되면은 간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쪽 간을 잘라야 됩니다. 암은 작지만. 아, 그래서 간을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문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꽤 자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아마 설명을 드리면은 보호자분들 이해는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왜 담도에 있는데 간을 잘라내는지 네네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어쨌든 간도 안에 담도가 있고 담도암의 특성이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양쪽 담도로 다 자라는 경우 어떻게 돼요? 그럼 수술을 못 합니다. 암이 작더라도. 왜냐면 간을 전체로 다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닫고 나오나요? 그건 이제 영상으로 보고 네. 이거는 우리가 절제가 안 되겠다 하면은 수술을 못 하는 아. 또는 못 하지만 어렵게 아마 나중에 수술 뭐 말씀드릴 수 있죠. 간을 키워서 할 수도 있어요. 한쪽 간을 키우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뭐 수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이 네, 있네요. 방법들이 네. 이제 있어서 뭐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 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떻든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치료는 까다롭다. 특히 수술이. 그리고 담도는 다른 암과 달리 담도가 막혀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담도 배액술이 어떤 암보다도 중요하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약제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는 유사해요. 그러니까 다 형제들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냥 유사한 약을 쓰지만 요즘 이제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거 해보면은 같은 형제지만 전혀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뭐 다 아시잖아요. 형제들이지만 전혀 성격이 다르고 다르죠. 뭐 이런 분들도 네. 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듣기만 해도 이거를 하나만 자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또 잘라야 되고 네. 듣기만 해도 어려운 수술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그럼에도 계속해서 치료 방법을 발전해 주시고 또 연구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네. 저희 가을 타나바님 질문 하나만 받고 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검진에서 ALP 수치만 120일이 나왔는데요. 어머님께서 담도암이셨어요. 제가 복부 초음파를 해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어요. 보통 이제 아까 이제 ALP랑 감마지T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건 굉장히 초기인데 예, 저런 분들이 다 암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 네, 중에서 어떻든 네. 했더니 그게 나왔다는 거고 그거만 덩그러니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암은 진행을 하거든요. 점차. 음, 그래서 석 달 전이랑 지금이랑 6개월 후랑 1년 뒤랑 똑같다면 암이 아니라고 보통 저희가 판단합니다. 어떤 병변이 있더라도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다. 암이 네. 아니라고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게 석 달, 6개월 전이랑 잠깐 뭔가 변하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할 때 이게 저희가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근데 급성 염증은 아닌 이런 경우 저희가 이제 암을 예를 들어서 ALP 수치도 저게 높았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저게 뭐 178? 이렇게 되면서 뭔가 다른 수치도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저희가 의심해 봐야 되고요. 음, 담도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췌장암과 더불어 유전이 아주 뭐 중요한 이게 그런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초음파는 그냥 해보시면 되고요. 꼭 뭐 저기 어머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다고 해서 본인이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췌장은 유전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췌장은 이제 그게 10% 미만이라서요. 네. 90% 이상은 다 그냥 생기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걱정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교수님과 함께 담낭암과 담도암의 증상 그리고 또 진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1월 22일 오후 5시에 담낭암과 담도암의 치료로 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